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어김없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말이라서 술자리 모임도 많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술자리 모임이 많으면 항상 따르는 게 이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저도 요즘에 술자리 모임이 워낙 전에도 많지만 특히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서 술자리 모임이 많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입가에 이제 뭐가 좀 뾰루지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하는 대자보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비판적 사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실제 이제 정부와 코레일 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할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그것들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적인 이제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자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사회 현안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부정적 시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목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연말 연시도 거의 다가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국주의연대죠. 네, 애국주의연대의 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애국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 애국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주의연대 최영호 대표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애국지연대 최영호 대표입니다. 저는 그 2003년도 1월 달부터 제가 보수우파 운동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2002년도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 사건과 예. 또 중국에서 일어난 그 탈북자들이 대거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공간이나 외국 공간에 이렇게 대거 들어가는 네네. 그러한 일을 봤을 때 그러한 일을 주도한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베르트 포르첸 박사님이라든지 네. 또 미국인 팀 피터스 대표님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그러한 내국인 분들이 우리 동포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고 어허. 또한 그 반미 촛불 집회를 보면서 네네. 왜 우리 제2연평해전에 중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촛불 시위는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자편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발해서 제가 보수우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2003년도부터 이제 그 운동을 애국주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운동을 쭉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애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관심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네.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네네. 원래 고향이 마산인데 제가 네. 구미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산이 일을 고향이신데? 네, 예, 일을 예. 하면서 마침 이제 그 제가 취업한 건설회사가 상모동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구미에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제가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어난 그 제2연평해전과 반미촛불 집회를 보면서 네네네네. 이 제가 이제 그 평범한 어떤 일상에서 네네. 우리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네. 물론 그게 공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공이 참 너무나도 큰 업적이다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폐랑적인 생각에 너무 이제 네. 쏟고 있다 예, 하는 예.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청년우파 단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에는 보면은 이제 반미 촛불 집회라고 하면은 이제 효순이 비선이 사건으로 촉발된 집회이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효순이 비선이 사건으로 이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반미 촛불 집회로 들끓었거든요. 네. 보면은 뭐 월드컵에 맞먹을 정도의 숫자가 나와서 네. 그 집회를 갔고, 그리고 효순이 비선이 사건을 두고 미군에 의한 살인 행위다라고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째 이제 예. 그 여중생 사건이 예. 그게 어떤 뭐 살인 행위라기보다는 네네.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고였거든요. 예. 그래서 과실치사. 이제 예. 그렇죠. 이제 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네. 과실 책임을 묻는 거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미로 연결을 해서 그게 만약 살인이고 그렇게 이제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네네.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큰 잘못은 2002년도에 대선에 영향을 주는 네네. 그러한 그게 반미 촛불 집회였기 때문에 네. 예. 또 그러한 게 이제 그게 미군에 의한 그 장갑차 사고일 뿐인데 네. 오히려 그런 것을 그 반미로 교묘히 연결하는 네네.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예. 그러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쏟기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 그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예, 불렸던 예. 그러한 우리 순국 장병들을 위한 촛불 집회도 있어야 하지 않나. 예. 그 당연한 목소리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죠. 예. 그것을 주도했던 진보 좌파 세력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을 보면 되게 다가 친부 반미적인 게 이제 네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운동, 예를 들었다면은 이제 제2연평해전을 중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운동, 네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탈북자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그 탈북자들이 수십만 명이 그렇죠. 중국에 예, 와서 예. 북한에 강제 송환되고, 네네. 또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코를 끼어서 간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게 길을 끼어 간다든지 그런 어떤 잔혹한 면이 우리 그 서양 언론에 대해서 되게 네.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소위 인권을 중시하는 그 진보 세력들이 침묵하면서도 네. 반미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촛불 집회를 주도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기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영결시에 참여하지 않고 월드컵을 일본까지 원정을 가셔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또 혹시 들었던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금 뒤에 제가 한 사실이지만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 2002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아파칸을 갔다 오던 네. 그 지원단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예. 한 50여 명의 장병들이 사고사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예. 스페인 경우에는 국왕과 정부 강요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또 국왕이 장병들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네네. 또 5시간에 걸친 그 무더운 날씨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순국 장병들은 오히려 그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총리도 오지 않았고 장관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내외는 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천안과 예.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고 왔단 네,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장병들이 참 너무 참 가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뭐 이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념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네네.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일에는 대통령부터 당연하죠. 솔선수범해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이 같이 추모하고 예. 또 그러한 것을 추모하는 길만이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 그거 뭐 제1연평해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앞바다를 지키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그 위협하는 북한과 맞서다가 전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순국하신 장병들에게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거에 대해서 추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잘못됐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된 거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전 수칙입니다. 예, 예. 교전 수칙이라는 게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하고 나서 네, 이제 네, 그게 네.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쏘지 말라 네, 이렇게 네, 네. 바뀌었고, 그래 그 때문에 이제 우리 장병들이 그 적의 경비정들을 밀어내는 그렇죠. 그러한 밀어내기 직전 작전을 하면서 예, 예, 예. 적의 포탄 앞에 노출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네네. 또 연결식마다 참석하지 않고 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또 나중에 운동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이 우리 헌법에 위반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 반대 운동을 많이 했고, 그 뒤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제2연평해전 수공장을 추모하는 추모 행사뿐만 아니라 촛불 추모제까지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애국 우파 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하게 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수 더 나가서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지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그때 듣고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북한 인권 학생연대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게 2007년도예요. 그때만 해도 실제 이제 그 보수 우파의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최영호 대표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하지만 2007년도만 해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2009년도 돼서 2008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의 이제 청년 그룹들이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활동하는 것도 참 녹록치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단체 시민사회 영역 부분은 거의 이제 좌파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처음 이게 시작할 때는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정권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자유청년대라는 카페를 예. 만들어서 네. 다음 카페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면은 대개 이제 모금을 통해서 네, 예, 예. 우리가 카페 모금 또 인터넷 사이트마다 가서 이제 계좌번호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네. 한 달 모금액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업 활동가로 운동을 하면서도 네.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월급도 받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또 사재를 털어서 사무실을 냈지만 그게 네. 또 운영이 안 되니까 아, 제가 또 사무실 문을 닫고 주로 이제 활동만 계속 해갖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수단체 원로분들께서 예. 그러한 젊은 층들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올림픽 성화방송 저지 운동 하다가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성화도 저주로. 그래서 이제 그 부상 후유증으로 더 많이 힘든 세월을 아이고, 보내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게 된 것은 네. 2011년도 말부터 2011년도 말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어떤 아픔을 이해하시는 카페 회원분들께서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아직 우리가 사무실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주로 이제 집회 시위 중심으로 저는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3년도에 정권으로부터 외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대적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이 보수우파 운동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탈북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탈북자가 이제 중국에서도 몇 수십만 이제 체류하고 있는 상황, 많게는 5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탈북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잘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도 약간 좀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잘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보수파 이러면은 이제 첫째는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보수 콜통으로 매도를 당했고, 예. 또 대부분의 어떤 우파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
이렇게 나서서 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첫째는 참여가 적었고 네네. 또 드러내놓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도 많이 꺼렸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또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뭐 그 중국 장병을 추모하는 촛불 추모제라고 할지라도 예.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 일몰후에 집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처리하겠다라는 예. 협박을 해마다 들었습니다. 어. 근데 반대편인 저쪽은 그렇죠. 예. 좌파 진영은 이제 또 예를 든다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든지 네. 또 한마디 FTA를 반대하는 그런 예. 그 촛불 문화제를 하면서 예. 단순히 이제 정치적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가수를 불렀기 때문에 문화제다. 아하. 예,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도로를 점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들은 도로를 점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수십 명이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2 평해전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다. 아니면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우리 동포들과 탈북 동포들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네네. 촛불 기도회를 한다면 예. 단순히 이제 그게 문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원래 법상으로 여동세 범대위가 촛불 집회 먼저 처음 할 때가 예. 자기들은 이제 그게 추모제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도로를 점거하기도 하고 어허. 그랬는데 우리는 간원 상제에 따라서 네네. 추모제든 또 기도회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예. 판단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촛불 집회가 여중생을 추모한다든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든지 한마디 FTA를 반대한다든지 또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든지 다 예. 정치적 구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 따져보면 그게 친북 반미적인 그렇죠. 촛불 예. 집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인 그 순국 장병을 추모하고 또 우리 탈북 동포들이나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우리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는 그러한 그 자유와 생명을 위한 촛불 예. 그걸 합쳐서 저희들은 애국 촛불이라고 생각하고 아. 저는 아마 우리가 작년에 활동한 프레임이 애국대 종북인데 아마 저는 2003년도부터 그 프레임을 계속 해왔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이제 애국 운동이라고 하면 스탠스 자체가 여튼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영령들을 뭐 달래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모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와 여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뭐 당연히 종북 세력이죠. 예, 대한민국을 여튼 뭐 이번에 이석기 아로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경우에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거에 앞장서는 이제 전복 세력들과의 각을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애국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첫째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네네.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네네. 옳은 일을 하는 게 애국이라고 봅니다. 아, 옳은 일을 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 좌파 진영이 네네.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예, 반대로 또 우리 또 보수 우파 진영이 또 네네.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네네. 그것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게 애국 그렇죠. 운동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진영 논리에 갇혀지지 않아서 예. 뭔가 그 사회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은 일에 옳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물론 그 진보 좌파 쪽이 갖고 있는 폐해들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뭐 많이 있지만 뭐 폐해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이제 진영 쪽이 많잖아요. 특히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떠오르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군인 아저씨들 이제 예비역 군인 아저씨들이 군복을 입고 대단히 이제 과격한 이제 구호를 떠나서 이제 과격한 행동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그 상당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애국적 관점에서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쓴소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그 애국 운동이 네. 첫째는 우리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집시법 네네네. 네, 그런 것을 지켜야 하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6.25 냉전 시대를 지나오면서 네네.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빨갱이라는 말을 예, 우리가 예.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물론 뭐 그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네네. 저는 조금 이제 그런 말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수파층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노년층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상대편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고 예, 예, 예. 우리는 60대 이상의 70대, 80대까지 네네네. 집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그 시민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네, 예. 어떤 마치 손자들을 훈계하듯이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예. 뭐 욕설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네네.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좌파들이 더 그 선전을 예. 많이 하거든요. 선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면에 우리가 이제 보수 골통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우파 진영이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네.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젊은 층들에 맞는 어떤 문화나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네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예. 보고 또 제가 늘 해왔던 게 그런 겁니다. 촛불 음. 추모제라든지 또 네네. 촛불 기도회라는 것은 어떤 문화와 결합이 되면 음. 우리 젊은 층들이 또 그 평일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네. 시간대에 또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고 음. 그러한 문화재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저도 이제 보수파 쪽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좀 젊은 이제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에 계속 스마트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내더라도 이제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뭐 무용이잖아요. 혹시 뭐 끝에 가서 이제 할 말이기도 하지만 혹시 청년들에게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첫째는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네네. 서운해하기보다는 네. 저는 40대 운동가로서 네. 우리 3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 단체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은 네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후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네네네. 자기가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네. 우리 애국 단체들 특히 젊은 단체들을 예, 예. 한 달에 10,000원이나 또 예, 예. 17일 후원해서 네. 우리가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도 보면은 이게 보수파 쪽은 사실 청년들을 잘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 이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도 실제 이제 청년 뭐 정치인 양성하는 거는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쓴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 정치를 지망했던 뭐 새누리당 쪽에 있는 뭐 이준석 씨나 뭐 손수철 씨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에 뭐 상당히 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비단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 어르신들 보수파 어르신들이 청년 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육성하거나 좀 뭔가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첫째는 제가 이제 3도부터 운동을 했는데 예. 우리는 이제 젊은 층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든다면은 우리 보수 언론분들 단체들이 있고 하면은 그런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젊은 층들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조금이라도 기초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 단체들이 지금은 또 옛날 노무현 정권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젊은 단체들이 단체 등록을 하고 또 예를 든다면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부 네.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 예. 우리 보수 언론청 분들께서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예. 또한 이제 또 우리 애국 시민들도 우리 이제 우리가 젊은층 단체들에게 어떤 충분한 충분하진 않겠지만 예, 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네네.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첫째는 아마 그게 보수 언론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들은 당사자분들 보수 언론 단체들은 네. 사무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 젊은 단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젊은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 네네. 국민들한테 소개도 해줘야 되고 예, 예. 또 그 지원을 이렇게 독려해야 될 분들이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조금이라도 내놔야죠. 네. 그러한 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파의 어떤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언론들이 예, 예. 우리 어떤 젊은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첫째는 취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예, 예. 또 기획 취재도 하지 않고 음흠. 또 심지어는 제가 이제 행사를 끝내고 보자료를 다 써서 사진까지 네. 다 보내줘도 예, 예. 또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반 애국 시민들은 음. 모르는 거죠. 우리 예, 활동하는 자체를 활동하는,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시민사회 단체 영역부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그 진보 좌파 쪽에서는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쭉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마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수 우파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현실이 분명히 있다. 이것들은 있고 이것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청년 쪽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해도 이거 뭐 보수파는 원래 뭐 자기 것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과거와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한쪽이 커져가지고 그 목소리만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영호 대표님 시작한 애국 운동, 보수 운동이 조금씩 그래도 태생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그쪽 상대 쪽과 좀 완전히 1대1로 맞추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맞춰나가는 게 사회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청년 쪽에 놓고 보면 실제 보수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지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신문에서는 극우 이제 사이트다라고 하는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키보드 머리라고 해서 그냥 댓글만 달고 자기 입장만 표명하는 거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최영호 대표님은 사실 아주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거 관심을 갖기보다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사회 현안을 보면서 뭔가 부정의하다고 느끼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우리 청년층에도 그런 이제 당시에 가졌던 마음을 조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첫째는 뭐 물론 저는 뭐 어렵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어떤 청년층들은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이제 어르신들부터 해서 또 우리 이제 저 같은 단체들도 힘을 연합을 하고 네. 특히는 이제 젊은 단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체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또 음흠. 문화와 융합을 할 때 우리가 네네. 좌파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직된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는 이제 그 집회에 관련된 그러한 장비도 하나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앰프라든지 뭐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장비 또 젊은 단체끼리 또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연합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너무 그러한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욕심보다는 오히려 이제 젊은 층을 키워서 미래를 네. 대비하는 네. 그러한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촛불을 하면은 거의 좌파의 전유물이잖아요. 이 촛불 자체가 이제 그 촛불을 들고 거의 집회 대부분을 이제 그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그 최영호 대표님도 촛불의 우리의 중요성 이런 걸 되게 또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 촛불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촛불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보다 뭔가 촛불이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꺼진 불씨를 살려내는 듯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숭고해지잖아요. 촛불 앞에 서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수파 쪽에서는 촛불하면은 좌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거 뭐 촛불의 좀 의미를 좀 다시 되새겨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원래 촛불의 의미가 그 숭고한 희생이나 안타까운 예. 희생을 기리는 그러한 예. 것이 또 우리 그 외국에서도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숭고한 의미의 촛불을 좌파들이 가져가서 촛불의 의미는 숭고한데 네네. 그 주장을 보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미라든지 친북 그런 그 시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떤 생명권 문제가 들어가도 촛불 들고 나옵니다. 그 네네네. 사람들이.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오히려 우파 보수 진영에서 이거를 우리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예. 촛불,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이나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염원하는 그러한 어떤 생명의 촛불을 만들 때만이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문화 공간이 된다. 음. 그래서 야간에는 주간에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직장인들도 그렇죠. 올 수가 예, 없고.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파에게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은 좌파 진영 민주노총이 있으면은 낮에도 네. 집회를 합니다. 예, 예. 우리는 직장인들 뭐 학생들 올 수가 없고 예, 예. 또 참여 인원도 적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의 우파도 단순히 좌파들이 그걸 전형하고 있다 해서 우리 촛불을 멀리하지 말고 네네네. 그 촛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싸워야 할 때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촛불의 의미가 순국장병을 추모하는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염원하는 촛불로 만들었을 때만이 예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영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친북 좌파, 그러니까 좌파들이 좀 드는 촛불의 거의 종착점은 그래요. 종착점은 그 최영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친북적 발언을 그 자리에서만 하진 않지만 여하튼 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든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든 결국엔 북한을 원칙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하고 어떻게 보면 강경한 조치를 감행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원칙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전쟁 방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이제 철도 노조 파업 또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제 변질되어 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에 퇴색되어 버린 변질되는 의미를 진정한 이게 촛불이 갖고 있는 숭고하고, 그리고 뭐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이제 진정한 의미로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촛불의 의미를 살려보자는 거, 아주 참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최영호 대표님께서 쭉 활동하셨던 내용들 중에 이제 사안별로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필요하다,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위한 활동들을 쭉 해준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주 해군기지는 지금 뭐 당장 2호도가 지금 문제가 되듯이 예. 2호도 방어를 위해서는 제주 해군기지뿐만 아니고 오히려 공군기지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그 시위대는 네네. 그 강정 마을에만 주민이지 나머지 부분은 다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예. 반대 운동을 했고, 그 집회 자체가 대개는 불법 폭력 시위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들은 2012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주 해군기지 찬성하는 사진전을 저희가 가문에서 네. 개최를 했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진전을 개최하니까 굉장히 강정 마을에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사진 중에는 이제 그 시위대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조작이라고까지 해가지고 저를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벌금도 100만 원 나와 있는데. 벌금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해 10월달에 제가 제주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을 또 수소문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정마을의 회장 강동근 회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자기 마을 사람이 강정마을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니까 그 강정마을의 소속 주민이 경찰관을 위협한 사진을 가지고 거기는 강정마을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저를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본질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름비라는 걸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구름비는 제주도의 흔한 바위입니다. 그렇죠.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바위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강정마을 주민들이 쏘갔다는 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80-90%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유독 그 강정마을의 일부 주민과 외부 세력인 통진당이나 이런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만 거기 남아서 예예예. 이제 폭력 시위를 하도 하니까 경찰이 네. 집회 신고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미사를 빙자한 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그 공사장 문이 2개 있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그 양쪽 다 막고 있더라고. 어. 저희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그게 막 반응이 일어나서 문 한쪽 이제 문을 또 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계속적인 시위를 함으로 해서 예. 그 공사장 문을 자기들 미사할 때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또 뭐 수시로 그런답니다. 충돌이 있고. 예. 아직까지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네. 지장을 받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수십억 원의 피해가 나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강정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그런 것을 딱 거짓말을 하면서 예. 제주 현기지 반대하기 위한 뭐 평화를 선전한다. 네네네. 또 특히는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현기지는 제주 현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한미 동맹이 강화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가져올 수 그렇죠. 있는. 예. 근데 이것을 오히려 이제 미국 항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을 촉발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뭐 방콕 식별구역 관련해서 이제 그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확대해서 선포를 함으로써 이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알아보니까 이어도를 딱 둘러싸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 뭐 전투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과 일본은 매우 신속하게 20몇 분 만에 여기 이어도에 도달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해군이 오는 속도가 40분 넘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 맞습니다. 그 공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제주 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구럼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럼비 끌어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당 의원들도 거기 찾아가서 막 그러고 있고 어떻게 참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근데 제주 해군기지는 뭐 어차피 건설 되는 거겠죠?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네네. 건설은 되겠지만 예.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많이 있기 지연되고 때문에 있죠.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 어마어마하지 우리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주 해군기지를 잊고 있었는데 보면은 전 제주도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의 경제가 뭐 지금도 뭐 제주도가 이제 관광 이런 것들로 이제 뭐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제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또 계기점이 분명히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또 제주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얘기를 했었는데 박상신 신부인가요? 그 전라도에서 이제 그 미사 보는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겠었는데 정의구현 사재단 대해서 좀 어떤 쪽 활동을 좀 했었나요? 저희들은 이제 그 맹도 성당 앞에서 저희들이 네네.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해체 촉구 사진전도 개최하고 기자회견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지금은 천주교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천주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정고사는 해체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천주교에는 한 4,500명의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300명이 지금 정고사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뭐 7, 8%의 신부님들이 마치 천주교 전부의 사재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오히려 그 천주교를 위해서라도 이 정고사만큼은 해체를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300명이요? 400명이요? 300명. 3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그 제주 해군기지도 문정현 신부가 막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고 이번에 뭐 항상 늘 시끄럽게 이렇게 문제를 생산해내는 건 정의구현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다 보니까 마치 이게 천주교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경향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참 안타까운 거는 낙곰수죠. 낙곰수로 유명했던 전봉주 씨가 또 그 박상신 신부를 모시고 강연회를 또 열었어요. 열어서 또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북한의 종북적 발언들을 했던 것들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발언들 똑같이 또 하는 것들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제 진보 좌파 진영이 네, 북한이 이제 늘 주장하듯이 네, NLL을 인정하지 않는 예. 우리 그 북방 한계선을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네. 오히려 이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네.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대 진부가 하는 얘기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네.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당시에 뭐 NLL 근처에서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한미연합 훈련은 서해상에서 했지 그렇죠. NLL 근처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어떤 거짓에 바탕한 이게 선동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예. 어떤 정부 세력들의 늘상 하던 주장을 그 더군다나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신부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들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네네. 그러한 정복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그런 이제 각성을 하게 만들었고 네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정부사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뭐 정교조,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그 핵심부가 정복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정부의 힘만으로는 힘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이 깨어나서 네네.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네네. 큰 어떤 물결을 만들어낼 때 예. 이게 우리 애국운동이 이제 큰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최영호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2008년도인데 광우병 저는 광우뻥이라고 그러는데 광우뻥 어떤 촛불 사태를 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아서잖아요. 속아서 이제 여하튼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막 종북이 주도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국에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실제 그 단체들도 보면 종북적 상황에 매우 강한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좀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깊이 있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가 이제 생기면서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많은 국민들도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원 개혁 특위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요? 예.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원 시국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2008년에 강호병 촛불난동에 그날의 폭도들이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라든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까지 다 한대련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강호병 촛불난동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은 국민들이 지금은 또 국정원 해체 촛불 집회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금 그 새누리당이 지금 여야와 합의를 해서 국정개혁특위 만들었죠. 국정개혁특위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국정원 사건은 수사도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재판도 지금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특히 대공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지금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첨예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이제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사실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야당은 그래도 국정원에 있어서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공 수사권 폐지하는 것과 예산에 대해서 정부 국회 다 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사실 대공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저도 참 의아한 게 이번에 이석기 아로 사태를 보면서도 명백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제 종북 세력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 사건 댓글 사건 자체가 이게 정부 세력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반대인 어떤 민주당의 대선 공작이라든지 예. 또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음.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네네네. 또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그러한 점은 또 숨기고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새누리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그러한 점은 꼭 우리가 대공수 사건이라든지 음흠. 오히려 이제 국정원 계획이 그런 대북 정보력이라든지 또 네네. 대공 수사권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예. 대신에 이제 정치적인 개입은 음흠. 최소한 그러한 그 계획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반대로 네네. 그 대공 수사권도 배제하자든지 음. 뭐 국정원을 해체하자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큰 위협이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정원이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당연히 진 거기 때문에 여튼간에 뭐 대선 개입의 소지가 있는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 뭐 트위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실 전교조,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전공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전교조, 전공로도 수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들어가고도 있고 그런데 여튼 이거는 뭐 정치 중립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지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도 고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마저도 위축시키고 축소시키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안보와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이제 그 부분으로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제 끝으로 우리 최영호 대표님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자유롭게 뭐 말씀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애국 운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이제 무관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무관심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카페로서 활동하기에는 이제 어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운동에도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네. 이제 그 우리 젊은 단체들, 특히 대학생 단체 그런 음. 단체들에게도 큰 관심을 네, 갖고 그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네네네.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기쁘게 사실 2014년도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논쟁들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진영에 빠지지 않는 이상 저는 뭐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논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만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또 무엇인가를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금기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들에 동조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끔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2013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 다음 한 주 정도죠, 한 주 정도 남았는데 한 주 마무리 좀 잘 하실 수 있게끔 끝까지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슈파이터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